자, 졸교 대표입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팅방 절대 운영하지 않고요. 개설하지 않습니다. 금전관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죠. 당하지 않도록 하고, 제 프로필은 뭐 다 아시겠죠? 1999년도부터 2024년까지 한국경영TV. 올해는 조금 제가 좀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썸네일을 보면 단기 급락한 코스피, 그것도 주말에 이제 나스닥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긴급 공시했죠.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장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방송 보면서 느낀 게 있으세요? 제가 무료 광고를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즉 광고가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수입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할까봐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구독이나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건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좋아요의 그 체크가 너무 없어요. 저희 채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보시거든요. 다 40대에서 한 80대 사이만 보시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구독 이런 것들이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고도 없고 제 유튜브 영상은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꼭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올린 사람들도 아무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프리미엄 VIP 유튜브 멤버십 오픈할 예정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은 아직까지 계속 제가 좀 불안해서 나중에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스닥은 급락을 했죠. 나스닥은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까지 2%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야간 증시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지금 플러스 3%가 올라가서 끝났죠. 장중에는 7%가 올랐고요. 이게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빅스 지수는 12.79 공포지수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은 급락해서 우리 증시도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야간 선물이 삼성전자가 시간에 때문에 이렇게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보시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아마존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라일리처럼 제약주 바이오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엑스모빌도 떨어졌고 마이크론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상관없죠. 삼성전자와 서로 반대의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유가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가하고 구리 가격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는 경기를 나타내는 게 구리 가격이고 유가도 경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뭐 이제 10만 불 향해 가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잘 안 떨어져요. 제가 이제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해외 증시 보면서. 자, 이제부터는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 증시는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드리고 바로 국내 증시로 갈게요. 그 전에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 이제 우리 코스피 종가를 보고 저희가 아래쪽 이제로 하락할 것이라는 제가 예측을 우리 이제 VIP 회원들한테는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뒤편에 가서 이제 국내 증시 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수선물 매도도 좀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00포인트 올라갈 때 이제 다 이익션 했고, 10월 달에 이제 종가 보고, 지수선물 매도 포지션 해서 이번에 수익도 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요때 제가 요 종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우리 회원들한테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졌다 갈 거다. 근데 이걸 깰지 안 깰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 캔들이 월봉인데요. 이거는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저희는 시장을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이제 3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10월 달에 그 방향성을 밑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도 쳐놨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물 매도는 제가 이익실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10월 종가 나올 때 이제 미리 공지를 했었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향성이 틀 때가 됐다라고,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해외 정신 간단하게 뒤에 가서 이제 국내식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 텐데, 디커플이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나오고요.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경제는 서둘러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강한 경제고 신중하게 결정을 낼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이건 이제 지난번 건데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25pp 인하 확률이 70%까지 80%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서 지금 40%대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졌어요. 이게 파월 의장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미리 선반영한 거죠.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정책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왜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떨어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이번 주 딱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워런 버핏 아저씨가 3분기에 현금을 480조까지 늘어났죠. 역대 최고치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무려 애플이요 1억 주나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코리아도 지분이 9.5%예요. 엄청 많이 줄였죠. 그죠? 그리고 산 게 별로 없어요. 코카콜라, 쉐보론, 옥시덴탈, 무디스 뭐 이런 건 잘 안 팔았는데요. 어쨌든 현금 비중을 정말 많이 했고 대형주를 거의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안 좋게 보는 거겠죠, 미국 증시를.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에 도미노 피자, 풀 코퍼레이션, 수영장 관리하는 업체 이런 것만 했고요. 나머지도 보면 뷰티 이런 거 있죠. 한테 사서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건 치고 박은 것 같아요. 얼타뷰티 같은 거는 그 지분율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형태를 느끼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종료를 추진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따라서 주말에 하나 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가치인가 하면, 비트코인의 하나, 둘, 셋, 여섯 번째인 도지코인의 이 총 이거의 움직임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이런 움직임이 거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더 비싼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트럼프가 미는 종목과 트럼프 발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월등하게 지금 너무나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 2%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3%가 올라갔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9만 불, 10만 불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가치를 봤을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만큼 이제 트럼프 시대에 있을 때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유가는 계속 중국
때문에라도 수요가 굉장히 이제 줄다 그러죠. 안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를 뒤늦게 인정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 부양책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오면 관세 때문에 중국은 더 안 좋을 거라. 내년 초에 다시 경기 부양책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오펙은 수요가 계속 감소한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제 주말에 나온 게 또 하나의 이게 좀 굉장히 악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바이오주가 이게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떨어졌죠. 근데다가 새롭게 트럼프가 복지부 장관에 오른 백신 회의론자를 복지부 장관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이 백신 관련주나 바이오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우리 증시도 다음 주에 또 바이오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죠? 이거,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두 가지 악재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와버린 거죠, 바이오가.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이제 주도주였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다음 시장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셋째 주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엔비디아 실적. 딴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도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다 같이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국내 수급을 보면 선물은 거의 다 줄였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롤오버 물량을 다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야간 선물까지 포함하면 아마 마이너스 매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주간하고 롤오버 수치하고 지난 만기, 9월 만기, 그 주간만 따진 건데, 아마 야간을 포함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미니 선물까지 포함하면 아마 마이너스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 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피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요새이죠. 3조, 9월 달에 8조, 10월 달에 4조 7천억, 11월 달에 지금 1조 8천.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만에 얼마 팔았는가 하면 거의 18조를 팔았죠. 대단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을 보면 3분기, 4분기 이렇게 합해갖고 지금 거의 여기는 한 16조 나오는데, 이게 7월달, 3분기에 8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3분기는 6월달 사고 7월달 샀는데 8월달에 팔았으니까 3분기는 지금 7, 8, 9죠. 근데 6월달에 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분기로 보면 이렇죠. 아직도 6조 7천억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누적으로. 근데 분기로 보면 안 좋죠. 근데 연간을 보면 더 안 좋아요. 왜? 개인들이 아직도 52조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샀던 것 때 안 나온다고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파는 속도가, 이게 파란색이 개인인데요. 2020년도에 47조 사고 2021년도에 65조 샀는데, 다시 한번, 이게 개인이잖아요. 파란 게 2020년도에 47조를 사고 21년도에 65조를 샀는데 2021년도에 또 샀어요. 근데 그래갖고 총 3년 동안 산 게 거의 한 120조 정도를 샀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판 게 개인들이 한 16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안 나온 거죠. 개인들 매수가. 그죠? 역대까지는 그렇고, 역대까지 52조를 갖고 있고, 2022년도부터를 보면 아직도 한 100조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100조 이상을 지금 높은 가 있고 있는. 근데 대부분 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2차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것들. 그죠? 그런 형태고. 됐죠? 그렇게 하고. 코스닥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삼성전자 시간의 주가가 이렇게 3%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나스닥이 떨어져도 우리 야간 선물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좀 특이한 거는
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소각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야간 선물이 3%까지 올라갔다가 고효과가 밀렸어요. 저는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 떨어질 수도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좀 봐야 되죠,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재료가 노출됐잖아요. 재료가 노출됐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3%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런 재료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될까? 아니면 그대로 매도로 계속 갈까?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 2차 전지가 트럼프발 악재로 급락을 했죠. 그죠?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이번 주에 급락하면서 저는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수급 연봉 얘기하면서 요때 3년 동안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요때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그게 보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던 주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개인들이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 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하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지금 느낌이면 그동안 시장이 떨어질 때 2차전지가 한 번도 제대로 반등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발 악재가 나오면서 진짜 그동안 막 이제 더 이상 뭐 악재도 없다, 다 반영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막 굉장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급락 때문에 2차전지 다 높게 샀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전지의 그런 반대 매매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위 얘기하는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까?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어떤 관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트럼프에서 복지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게 백신 반대론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가 세 가지 악재가 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의 상승, 그리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의 부정적인 미국 복지부 장관 임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바이오 종목이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이 못 갈 때. 근데 이 주도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향을 받아보면 주도주가 또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주도주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과 호재는 연말이나 내년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있죠. 글로벌. 그러니까 내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올해는 아마케이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호재를 과연 호재가 위에 있는 악재를 덮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죠. 그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이든이 뭐 시진핑에 뭐라고 다 끝나가는 아저씨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특이하죠.
추가 파병을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대남 뭐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속보로 났는데요. 가능성 높일 수 있다, 북러 협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북 리스크는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요. 근데 하여튼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작은 악재도 이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한번 볼게요.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여기 선물 매도 쳐서, 저는 10월달 종가 딱 보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한 번 더 하락할 거라는 거를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선물 매도도 쳤고, 제가 선물 매도 쳤다는 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고, 수익 실현했다는 것도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되게 중요한 이제 갈림길이 있었죠. 왜냐하면 크게 개파락을 하잖아요. 이때 개파락했을 땐 트럼프 때문에 올렸는데, 이때 개파락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역대 최고의 그 금리 상황에 대해서 그 현금 보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 있죠, 수요일날. 제가 안 보여줬나요? 보여줬죠?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그거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저희는 지금 저희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 올해까지 지금 25%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전체 투자금 대비. 25 플러스 25% 일단 수익 실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단기 급락 이전하고 비교해서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좋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말 오래 잘하고 있다, 우리가 컨설팅, 그러니까 우린 자산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지수의 하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아마 좋은 주식으로 이제 비중을 올릴 거다. 당장 이번 주 지수 급락할 때 저희가 일단 한 종목을 이제 비중을 더 채웠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선물 요거 얘기할 때 2차전지 다 떨어지죠 지금. 이게 막 이제부터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만 보면 돼요. 막 다들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2차전지가 어떤 형태의 흐름인지. 자, 보세요. 2차전지의 월봉이나, 이렇게 보면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다들 지금 장대 연봉이죠. 그죠? 그래서 종목별을 보면 LG에너솔루션 좀 요즘 호재가 계속 나서 덜 떨어졌는데, 삼성 SDI 보면 거의
반토막도 아니고 뭐 거의 뭐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월봉이고요. 이게 주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게 비단 이게 말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이노베이션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예. 그 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 다 그렇죠. 나노신세제 뭐 LNF 좀 잘 견뎌요. 그나마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 LNF만 제일 잘 견디고 나머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11월 마지막에 2차 전지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하락 클라이막스가 다음 주에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이 2차전지고 삼성전자였고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네이버는 조금 반등했는데 카카오는 안 되죠. 삼성전자 2차전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인들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요때 이제 정확하게 요것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황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제가 진짜 잘 보거든요. 시황은 정말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게 시황인데, 근데 요때 이제 딱 제가 월봉의 종가가 나오고 난 뒤에 밑으로 한번 떨어질 거다, 떨어졌다 갈 거다. 근데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딱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그냥 VIP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제가 되게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말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VIP 회원들한테. 네. 10월 종가 나오고 나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월화 딱 나오고 나서도 우리 VIP 회원한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월화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잖아요. 그 5만원대 중반인가 그럴 때인데 국내 증권사 창구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장중에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 다 아니까 현대카창만 보면 되니까 국내 증권사 창구로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한 이 가격에 5만원대 중반에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사 창구로 매도하는 건 숨기는 거잖아요. 내가 매도하는 것들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매도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내 증권사 창구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전 찝찝하다 이런 얘기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오나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대로 얘기했던 게 이때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매도 청산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물 매도를 했으면 선물을 이제 매수를 해서 환매수를 해갖고 이익실을 해야 되는데 선물 매수를 안 하고 삼성전자를 국내 증권사 창구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선물 매수를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지수 선물을 떨어뜨리면서 지수 선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잖아요. 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죠?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막 올라갈 때도 제가 이번 주 월화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VIP 회원들한테 10월 말 이제 10월 종가를 보고 11월 달 시장을 안 좋게 이제 전망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주식을 거의 안 샀어요.
싸게 사자, 싸게 사자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11월 떨어질 때까지. 이번 주에 좀 샀지, 그동안 주식을 한 번도 안 샀어요.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화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하자 조심하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결론인데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나 그 매수나 소각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이제 금요일날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충격적인 시황을 제가 주말에 VIP 영상에서 이제 공개 강의를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충격적인 시황을 제가 VIP 회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제가 이게 진짜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삼성전자 재료가 노출되고 시간에서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까 매도로 계속 갈까, 이게 아마 다음 주 시황을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이지만 다음 주는 이제 그런 걸 좀, 그러니까 2차전지 매도 하락의 클라이막스 다 보고 해서 다음 주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시황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주 초까지는 시장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중요한 주예요. 이게 다음 주에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이게 11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될지, 그걸 이제 나타나는 형태의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할 때 오픈할 거고요. 그 전에 오픈해도 되죠. 왜냐하면 바닥이 잡히고 올라갈 때 오픈하면 늦거든요. 이게 이제 좀 떨어질 때 이제 좋은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하락의 끝 마무리에서는 저희는 아마 오픈할 거예요. 제 생각할 때는 12월달 하든 11월달 말에 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무료 광고 나오는 걸 다 없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라고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그 대신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것 좀 눌러주세요. 제발. 우리는 좋아요가 너무 없어요. 구독은 제가 뭐 눌러주든 안 눌러주든 어차피 구독자 많은 것들, 적은 것들 관여하지 않는데, 어떤 영상을 보면 그게 좋으면 좋아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그걸 잘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한 200개 나오고, 또 안 하면 또 60, 70이 확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한번 딱 누르는 거니까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제가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를 통해서 잘 시장을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